중요하고요. 왜 중요하느냐 이거죠. 모든 데이터는 표준 편차의 의미가 뭐냐? 모든 데이터는 발자국이에요. 발자국인데 크다 작다의 개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한 모든 데이터에 세 발자국 이내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해봤더니.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보폭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야, 얘는 분포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네. 이 개념이에요. 보폭이 크다는 말은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지금. 모든 데이터는 세 발자국 이내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이거는 기본이에요. 모든 데이터들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를 알면 데이터의 분포도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면 데이터들이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있네? 세 발자국 이내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가.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용해서 뭐를 써요?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두 발자국이라는 게 뭐가 돼요? 오차 범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추론할 때 쓸 때는 뭐가 되느냐? 두 발자국이 오차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때 가장 쓰는 대표적인 게 무조건 평균과 표준 편차로 다 이런 분포를 만들어내고 이런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오차 범위를 찾아내는 게 통계예요. 결국은 이런 기술 통계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확률로 연장해서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게 추리 통계학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인데 얘를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야, 너 발자국이 얼마야? 어른들한테 발자국하고 이걸 비교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른들이죠. 여기 몸무게가 아까 전에 56kg 됐잖아요. 거기서 10kg 차이하고 애들은 10kg, 20kg이잖아요. 거기서의 10kg 차이하고 뭐가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간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의 10kg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10kg하고 누가 더 킬로그램이 많아 보여요. 애들은 자기 몸무게가 10kg, 20kg뿐이 안 된다니까. 그죠? 거기서의 10kg에 찐 거하고 여러분들 뭐 50kg, 60kg에서 10kg 찐 거하고 단위가 같은 10kg이지만 느끼는 게 틀리죠. 서로 간에. 자,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쪘어? 이거를 서로 물어볼 때 애들한테 헷갈리잖아요. 야, 너 몇 킬로 쪘냐? 그랬더니 3kg 쪘어요.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10kg 쪘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찐 거지? 애들 입장에서 찐 거하고 어른 입장에서 10kg하고 애들 입장에서 3kg하고 도대체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간 거야? 많이 쪄진 거야? 이걸 비교해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애들 입장에서의 몸무게에 표준화하고 어른 입장에서 표준화시켜주는 거를 우리가 표준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줘요. 보통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표준 편차 거리를 이용해서 야, 너 몇 점이니? 이렇게 표준화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40kg일 때는 5kg이 표준 편차 발자국이죠? 한 발자국이 5kg이에요. 그랬을 때 40kg은 마이너스 두 발자국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갖는 거죠. 65kg은 15kg 많이 더 많으니까 3kg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균을 제로로 놓고 보고 표준 편차를 1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재면 표준화시킨 값이 나옵니다. 모든 표준화시킨 값은 값이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모든 데이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 발자국 이내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평균을 얘는 0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평균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몇 발자국인지를 점수화한 거예요. 발자국 점수예요. 그러면 애들은 보폭이 좁죠? 좁아서 아까 전에 3kg 증가했는데 발자국으로 쟀더니 0.5가 나왔어요. 어른은 10kg 쪘는데 0.3이 나왔어요. 그러면 애들 입장이 3kg이지만 실제로는 애들 몸무게에서는 더 많이 찐 거죠. 3kg가. 0.5 값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는 거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많이 써요. 우리 표준화된 값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키하고 몸무게하고 비교해 보려고 합시다. 키는 100cm로 나가죠. 몸무게는 50kg으로 나가요.
옆 뒤에 단위를 빼니까 100대 50으로 나가요. 그걸 두 개를 비교해 보여요. 어느 게 더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값으로는 비교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따져 봅시다. 연봉 그러면 4천만 원이죠. 근데 1,000원 단위로 할 때와 원 단위로 할 때하고 단위가 10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죠? 맞죠? 1,000원 단위로 하는 거나 원 단위로 하면 단위 수가 1000배 이상씩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런 거를 비교해 볼 때 단위에 따라서 값이 막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뭘 하냐면 표준화시켜서 지금 보는 것처럼 다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계산을 해주게 돼요. 이런 개념이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들 앞으로 올라오면 데이터 마이닝 이런 수업들을 합니다. 요 다음 시간이 이 데이터 마이닝 수업 시간이에요. 이런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오면 배우는 데이터 분석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통계 기본 수업이죠? 여기서 배우는 이 기본 개념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이런 쪽으로 다 연동되는 거예요. 잘 배워두셔야 돼요. 여기서 놓치면 뒤로 올라가면 헷갈려요. 못 배워요. 잘 배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표준화 점수를 가장 많이 쓰는데 또 한 가지로 변동계수라는 것도 가끔 쓰입니다. 얘도 똑같이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데 반대죠. 얘는 평균을 가지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죠. 이런 개념도 쓴다. 그래서 얘를 딱 보면 어린이가 20kg 평균인데 8kg 차이가 나는 거랑 어른이 55kg에 13kg 차이 나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냐? 그 집단에서 보면 실제로는 얘가 더 킬로그램이 많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20대 55의 상대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어린이가 더 분포가 더 넓게 퍼져 있다. 이거를 볼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아까 전에 표준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그 숫자만 좀 바꿔서 써져 있을 뿐이니까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포 형태를 계속 말로만 하니까 그래프로 그리니까 보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아까 전에 표준 편차를 쓰고요. 또 한 가지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얼마만큼 균등하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타내 주는데 자, 거리가 아니고 이게 뾰족한 거야 아니면 평평한 거야 이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자료의 분포 형태를 보는 기준점이 외도와 첨도라는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점수가. 자, 그래서 외도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얼마나 아까 전에 왼쪽으로 치우쳤느냐 오른쪽으로 치우쳤냐 이거예요. 근데 치우쳤다는 말은 꼬리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왼쪽 꼬리가 길어졌느냐 오른쪽 꼬리가 길어졌느냐라고 따지는데 자, 지금부터 이 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면 저도 맨날 헷갈려요. 이게 플러스가 왼쪽이야 마이너스가 왼쪽이야 맨날 헷갈린다고요. 보면 그래서 이 값은 0을 기준으로 해서 0이 나오면 똑같다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얘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면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외도는 3승을 해줍니다. 3승을 해주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원래대로. 자, 한 번 더 해줘요. 자승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3승 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원상태 됩니다. 값만 많아지고요. 그죠? 그래서 외도는 3승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가 마이너스가 많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많다는 거예요? 왼쪽이 많다는 거예요? 자, 모든 값을 다 외도를 해봤더니, 값을 다 더해줬더니, 3승 해줬더니, 왼쪽이 값이 더 많아요. 즉, 마이너스가 값이 더 많아요. 마이너스가 더 많다는 거는 왼쪽이 더 많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왼쪽으로 꼬리가 길게 데이터들이 더 이어졌다, 많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꼬리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면 평균으로부터 해서 왼쪽, 이렇게. 플러스면 평균으로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꼬리. 꼬리라는 말은 데이터가 많다는 말이에요. 길게 뻗어져 있다는 말이니까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해하면 저도 헷갈려요, 맨날. 근데 외도는 3승을 해준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쓴다. 그래서 마이너스면 왼쪽, 플러스면 오른쪽. 이렇게 딱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인지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몰라도 돼요. 외도는 잘 안 씁니다. 실제로 잘 안 쓰니까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첨도라는 개념도 있어요. 첨도는 여기 보면 4승이에요. 플러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을 중심으로 해서 적으냐 또는 많으냐, 얘는 점점 뾰족해졌느냐, 이제 이걸 나타내주는 게 첨도입니다. 외도 첨도도 많이 보긴 하는데 실제로는 0에 가까운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얘가 좀 더 퍼져 있느냐, 꼴이 기울어졌느냐, 뾰족하냐, 펑펑하냐,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분포예요. 데이터의, 아까 전에 처음에는 데이터의 가운데 중심, 대표값을 찾아내는 게 평균이고요. 분포는 그 대표값으로부터 분포가, 데이터들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느냐, 넓게 퍼져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표준 편차라는 값을 이용해서 썼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왜? 나중에 표준 편차의 두 발자국에 모든 데이터가 95%가 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확률하고 연동을 해서 오차 범위를 만들 때 두 표준 편차를 오차 범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두 표준 편차 이내가,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두 표준 편차가 뭐가 돼요? 오차 범위가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그 얘기가 반복돼서 계속 나옵니다. 두 표준 편차 이내, 두 표준 편차가 아니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1.96 발자국 안에 95%의 확률로 오차 범위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를 앞으로 우리는 그거를 밝혀내는 게 추리 통계학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배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이.